지금부터라도. 자, 우리는 활성화 함수로 LU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시퀀셜을 만들었고 3차원 배열을 그냥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플래튼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제일 처음에 먼저 넣어줬어요. 그리고 은닉층으로 히든 레이어로 유닛 100개짜리 댄스 레이어를 넣으면서 여기에 액티베이션 함수로 LU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출력층으로 유닛을 10개를 가지고 있는 댄스 레이어, 거기에는 확률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로 액티베이션 설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델을 컴파일하고 훈련시키고 결과를 봤는데,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괄호를 쓰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괄호를 쓰는 거는 함수의 이름 옆에 괄호를 쓴다는 얘기는 함수를 호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함수를 호출을 해버리면 그 함수의 리턴 값이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우리 LU를 보면 모양이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이게 LU였었단 말이에요. 그런 LU 함수를 호출을 해버렸어요. 호출을 하면 숫자가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전달되는 값은 LU에서 계산된 값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함수를 넘겨주는 게 아니죠. 함수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함수의 리턴 결과를 넘겨주겠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동작할 수 있을까요? 댄스가 동작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함수 이름만 넘겨줘서 댄스가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닛이 이렇게 있으면 유닛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유닛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유닛으로 인풋들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가중치 합계들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LU라고 하는 LU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가 리턴 값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함수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입력들이 들어온 다음에 LU 함수가 호출돼서 그때서야 리턴 값이 나가는 게 그게 댄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LU가 호출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진 다음에 실제로 이미지 샘플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LU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아까처럼 여기다가 괄호를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LU 함수의 결과값이 돼버리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킬 LU를 사용하실 때에는 리킬 LU라고 하는 함수가 따로 없어요. 약간 다른 트릭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자, 그럼 리킬 LU를 사용하시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 시퀀셜을 새로 만드셔야 되겠죠. 모델은 하고서 케라스 점 시퀀셜 하고 새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플래튼 레이어 3차원을 2차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델에다가 add를 합니다. 모델.add 테라스 레이어스 플래튼 뭐만 주면 된다? input shape만 주면 된다.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가 각각 28, 28이다. 이렇게 하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를 주시는데 히든 레이어는 댄스 레이어를 줄 거예요. 그죠? 모델.add 테라스 레이어스 댄스 레이어를 주시는데 유닛 개수는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100개라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액티베이션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액티베이션 하고 주려고 했는데 테라스 액티베이션스 아무리 찾아봐도요. 리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죠?
L루, 익스포넨셜, 갤루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넣을 수가 없으니까 넣지 않는 거예요. 이걸 넣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리키렐루 레이어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액티베이션은 바로를 했어요. 레이어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모델에다가 애드를 하는데 그 레이어에 있어요. 사실 오늘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레이어스라고 하는 모듈 안에 클래스가 리키렐루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죠. 클래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그렇죠?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요 이닛이에요. 이닛. 그러니까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클래스가 뭘 가지고 있냐면 렐로 함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값이 0.3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알파를 뭐 1로도 바꿀 수가 있고 0.3, 0.1을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에는 파라미터 우리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니까. 네. 근데 함수 호출과 생성자 호출은 좀 달라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출력층을 넣는 거예요. 히든이라고 썼다가 출력이라 썼다가 그러니까 좀 그렇죠. 아웃플레이어 하겠습니다. 아웃플레이어는 댄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모델점 add 하시고 여기에다가 케라스 레이어스 그 다음에 댄스 여기는 유닛 개수를 10개 여기는 액티베이션 지정할 수 있어요. 액티베이션은 케라스 액티베이션즈 소프트맥스는 있으니까. 자, 이것도 요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함수란 말이에요. 함수 호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함수 이름만 전달을 하셔야 돼요. 함수 이름만. 자, 이렇게 해서 모델에 대한 서머리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레이어가 4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플래튼 레이어가 있고 댄스 레이어가 있고 리키렐루 레이어가 있고 댄스 레이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파라미터 개수 보세요. 우리가 그 위쪽에서 생각했었던 그 파라미터 개수랑 똑같아요. 자,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첫 번째 플래튼 레이어가 있어요. 플래튼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가 있어요. 댄스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리키렐루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출력 댄스 레이어가 있어요. 댄스 레이어가 있어요. 첫 번째 플래튼 레이어에는 이름 밑에다 쓸까요? 플래튼 레이어에는 입력이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2차원 28 곱하기 28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들어와요.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런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플래트는 얘를 펼쳐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784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 거랑 똑같냐면 x1, x2, x3 이렇게 해서 x784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출력이죠. 이 출력이 어디로 가야 돼요? 댄스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의 출력 여기에서 출력이 하나가 있으면 이 출력 하나는 댄스의 정의에 의하면 첫 번째 유닛에도 들어가고 두 번째 유닛에도 들어가고 세 번째 유닛에도 들어가고 네 번째 유닛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출력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출력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유닛 들어가고, 두 번째 유닛 들어가고, 세 번째 유닛 들어가고, 네 번째 유닛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784개. 여기에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는 100개가 있는 거예요. 100개. 아시겠죠? 자, 이 100개는 우리가 무엇을 지정하지 않았냐면 그 액티베이션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액티베이션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메이션만 일어나서 가중치 합계만 일어나서 출력으로 나가요. 가중치 합계만 일어나서 출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함수를 지나가지 않고 가중치 곱하고 더하고 가중치 곱하고 더하고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필요한 파라미터가 뭐냐면 여기 하나에 들어오는 거 보면 여기 하나에 들어오는 W가 곱해지는 W가 여기 출력값이 784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중치가 몇 개가 생기냐면 784. 그 다음에 여기서 100개로 나가야 되잖아. 100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이어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또 1차원 배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78400, 78,400개의 가중치와 100개의 바이어스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뭘 지나냐면 리키렐루를 지나요. 얘가 결국 그냥 얘가 활성화 함수인 거예요. 활성화 함수. 이 숫자가 들어오면 그냥 활성화 함수만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숫자가 들어오면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얘는 댄스가 아니에요. 댄스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액티베이션 함수 지나서 나가고 들어온 게 액티베이션 함수 지나서 나가고 들어온 게 액티베이션 지나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댄스와 모양이 다르죠. 응? 댄스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야 돼. 복잡하게 여기서 첫 번째도 들어가고 두 번째도 들어가고 세 번째도 들어가고 네 번째도 들어가고 100번째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댄스예요. 그런데 이 리키렐루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게 그냥 나가고 들어온 게 그대로 나가고 들어온 게 그대로 나가는 건데 단지 이 나가기 전에 리키렐루라고 하는 함수를 지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댄스가 아니라 그냥 일직선으로만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가 들어왔을 때 100개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00개가 들어와서 100개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하는 거 없어요. 가중치 곱하는 거 없어요. 여기서는. 그죠? 그 비선형 함수를 통과시켜 주는 거지 가중치를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그 어떤 층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레이어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댄스를 통과시켜요. 다시 한번 댄스를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 100개가 있겠죠. 그렇죠? 100개가 들어왔잖아요. 100개. 그죠? 100개의 출력이 있잖아요. 그죠? 100개의 출력이 있죠. 이 100개의 출력이 첫 번째 유닛, 두 번째 유닛, 세 번째 유닛, 제일 마지막에 10번째 유닛.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도 첫 번째 유닛, 두 번째 유닛, 세 번째 유닛, 10번째 유닛. 요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이게 댄스. 이게 댄스인 거예요. 그 댄스에서 유닛이 10개가 있었기 때문에 출력값이 10개.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되는 게 몇 개냐면 자 보시면 여기가 100개가 있었죠. 100개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게 10개죠. 10개. 그리고 10개의 바이어스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1000개, 10개, 그래서 1010개. 그래서 요런 개수, 요런 개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는 똑같은 거예요. 모양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림 조금만 좀 깨끗하게 그려드리면 플래튼 댄스, 리키, 그 다음에 이거를 댄스, 리키. 이 서머리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서머리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플래트는 784개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고, 여기 다음에 첫 번째 댄스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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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자, 이런 댄스층이고, 그 다음에 댄스에서 리키렐루, 그럼 여기서 그대로 통과, 여기서 그대로 통과, 그대로 통과, 그대로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댄스니까 이렇게까지만 써야 되겠군요. 이렇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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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를 하다가 얘네들은 다시 댄스니까 여기서는 또 10개로 이렇게 댄스, 여기서도 10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10개의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인 겁니다. 모습이.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모델을 네. 플래튼 꼭 안 써도 돼요. 꼭 안 쓰고 플래튼 쓰는 대신에 우리가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전부 다 우리가 리쉐입을 직접 하면 돼요. 리쉐입 직접 한 다음에 넘기시면 돼요. 플래튼 안 쓰시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플래튼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합성곱이나 이런 거 할 때 중간중간 우리가 그 2차원 배열을 넘겨도요. 합성곱 하고 나면 3차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 n차원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거를 다시 3차원으로 줄이고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플래튼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플래튼이 중간중간 단계에서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제는 써보지 않은 걸 썼던 것 뿐이고요. 이 플래튼 쓰지 않으려면 말씀드렸듯이 훈련시키기 전에 얘네들을 전부 다 2차원으로 만들어 놓고 훈련을 시작을 하면 돼요. 2차원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됐고요. 이제 모델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컴파일을 하시면 돼요. 컴파일 할 때는 다 똑같죠. 옵티마이저. 다음 시간에는 옵티마이저들을 여러 개로 바꿔볼게요. 옵티마이저, 테라스, 옵티마이저스, 일단은 SGB. 그 다음에 러스, 테라스, 러시즈,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매트릭스, 테라스, 매트릭스,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에큐리시.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해주시면 되고 이제 훈련시키면 돼요. 모델.fit train data train target 하고서 배치 사이즈는 기본 값으로 주고요. 에포크를 바꿨습니다. 에포크를 5번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신경망이 훈련이 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84 정도가 나왔으니까 위쪽에서 L루를 썼던 값하고요. L루를 썼던 값하고 그 다음에 리퀴드 L루 레이어 추가해서 넣은 거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evaluate를 한번 해보죠. model.evaluate train data train target evaluate 보시면 되고요. 훈련셋에서 84.6%의 밸리데이션 셋 보겠습니다. evaluate train data validation data validation target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약간의 오버피팅이 아주 약간의 오버피팅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에포크를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네. 이거는 샘플 개수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48,000개니까 샘플 개수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에포크 자체가 너무 작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어제 과제로 드렸던 거 리키렐루가 약간 그 트릭 비슷하게 좀 써야 돼서 레이어로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1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